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주식명가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기사 보겠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어제 긴급 방미를 했거든요. 출장길로 바로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급하게 갔죠. 현대차 보조금 제외 해법 논의키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IRA에 대해서 셈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수혜 예상이었다가 최근 이제 한국 부품을 쓰고 있는 우리 완성차들은 제외가 된다, 수혜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현대차 그룹 쪽에서도 생산 공장을 조금 더 당겨서 미국에 짓기로 한다, 이런 발표도 있고 참 엇갈린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수급상으로 보면 외국인이 현대차를 계속 담기는 하던데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관련해서 좀 너무합니다. 이제 공장도 지어주고 이것저것 다 해주는데 보조금이나 세액공제까지 조금 이제 배제를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아쉬운 결정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동맹국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조금 더 서포트를 해줘다던가 아니면 감축법 등 여러 가지 법령이 시행될 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유예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시행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두고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을 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구간들이 명시가 안 돼 있어서 현대차도 되게 부랴부랴 일단 전기차 공장 완성을 2025년도에서 2024년도까지 최대한 빠르게 완공을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정의선 이상이 급히 미국으로 이제 가고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이제 국가적으로 어느 정도 해법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상 테이블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노이즈는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살짝 밀렸다가 다시 20만 원을 다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간대에서 지금 매물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 오히려 프리미엄이 더 붙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차만 오히려 예를 들어 몇 년도까지 공장을 짓기로 한 그런 이제 기업들 내에서는 이제 이런 세액공제 혜택을 조금 더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그런 기간들을 연장을 해주는 혜택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이런 협상이 잘 되게 될 경우에는 훨씬 더 타 업체에 비해서 프리미엄이 많이 붙을 수도 있으나 사실 기대감은 가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해소가 될지 여부가 사실 불확실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노이즈가 마무리가 된 이후에 매수를 하셔도 그렇게 늦지는 않고 혹여나 조금 더 위에 매수하셔서 한 20만 원 중반대 한 22만 원 23만 원 정도 라인에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일단은 글로벌적으로 현대차에 대한 니즈도 굉장히 좋고요. 이제 오늘도 아이오닉 6 사전 예약 판매가 계속적으로 좀 흥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기차 내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법안에 가장 큰 피해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 그래서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께서 완성차 업체 신규 매수하실 분들께서는 이런 노이즈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난 후에 매수하셔도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 당일날 이런 기사가 나왔던 당일날 현대차나 기아 같은 완성차 업체들은 좀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는데 미국 법인이 있는 그런 이제 부품주들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만큼 SL이랑 화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날에 이제 보시면 그날은 많이 올랐었는데 오히려 미국의 법인이 있는 부품주들은 또 후회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완성차 부품주 그다음에 배터리 업체까지 배터리 업체도 사실 지금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왈가왈부 중입니다. 사실 세칙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중국 CNG, PNG 이제 원자재를 쓰게 될 경우에 또 이제 관련해서 또 이런 배터리를 쓰는 완성차 업체는 또 안 주겠다. 참 이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이제 국내 입장에서는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 이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업체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산이 가장 싸기 때문에 사실 쓸 수밖에 없는 구간이 있어서 높죠. 그런 부분들 사실 어느 정도 노이즈가 마무리된 후에 보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저는 이제 완성차 업체나 이제 부품주 말고 이제 만약 2차 전지를 보시게 되면은 LNF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이제 최근에 또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실적도 엄청나게 잘 나왔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공장 증설을 통해서 더 많은 캐파를 확보하겠다라고 공장 증설까지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LNF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원자재 중에 미국산 원자재를 또 쓰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이 프리미엄이 많이 붙을 수도 있는 부분, 거기에 추가적으로 테슬라가 이제 직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예. 자체 배터리를 만들겠다. 근데 LNF는 그 라인 직납 라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LNF를 만약에 보신다면 최선호주로 밀릴 때 많이 담으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 첫 멘트 모든 게 내포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합니다. 네, 투자자의 숙명은 그 법안으로 인해서 수혜가 어떤 게 예상이 되고 피해가 어떤 게 예상이 되는지 계속 좀 체크해 봐야 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 겁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중립 의견 주신 거고요. 그 안에서 그래도 좀 수혜 예상이 가능한 쪽은 그 밑단에 소재단에 LNF를 보셨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단을 보신 거고요. 당분간은 조금 더 밀릴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고 보셨습니다. 세일 구간이라고 보셨네요. 기억해 보도록 하죠. 다음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라면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신라면 한 번에 10% 가격 오른다. 저한테 사실 씁쓸한 이야기인데 추석 이후에 가격 인상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다음 보시죠. 사실 이런 라면 가격이 요즘 계속 조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세계 식량 가격 지수 보시면 그 전쟁 리스크 터졌을 때 폭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뭐 파묘도 급등을 하고 그러면서 파묘 들어가는 이런 라면 같은 제과 그런 쪽이 다 이제 제품 가격을 올렸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파묘를 필두로 해서 우하양 곡선이 가격 지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 가격은 이때 올렸고 이 원자재는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제 마진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삼양식품 같은 다른 기업들은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 신라면 요거 하나만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24년 만에 적자를 2분기에 국내 시장에서 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이제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사실 오늘 장 초반부터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어떻게 풀이하고 계세요? 네, 올릴 때 가장 이제 영업이익률을 높이기 좋을 때 많이 올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팜유 가격도 지금 거의 바닥권이고요. 네, 거기에다 많이 이제 내려왔어요. 곡물 가격도 많이 떨어졌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식품 업체들이 갖고 있는 리스크가 하나가 이전에 이제 무유동량이죠. 이제 운임 지수가 많이 높아서 이런 부분들도 리스크가 있었는데 최근 또 운임 지수도 완전히 이제 바닥권까지 나와서 사실 오히려 이제 가격을 살짝 낮춰도 되지 않나 이제 저는 이제 사실 이런 부분에 네. 사실 올리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네, 사실 그죠? 그렇긴 한데 네, 뭐 컨슈머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는 내려야 되지 않나라는 게 사실 기본적인 생각인데 또 올립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 네. 영업이익률이 극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3분기, 4분기 때 극대화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사실 식품업체는 지금 서로 경쟁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농심이 2분기 국내 시장에서 적자를 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 사실상 가장 안 좋을 때죠. 사실 제일 비쌀 때였습니다. 팜유 가격도 그렇고 예. 원자재 가격들이 가장 비쌀 때 오히려 점유율을 살짝 뺏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 일시적인 현상이 나온 거지. 막 이런 농심이 독보적인 지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에 대해서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제 영업이익률이 확 개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가들이 현재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고 사실 저는 식품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매력도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이제 현재 기업들이 갖고 있는 매출이나 영업이익 대비해서 사실 저는 시가총액이 조금 아직도 높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예. 그렇게 마진이 영업이익률이 많이 나는 그런 이제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경기 방어주의 성격도 약간 성장적인 성격도 약간 애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 좋지는 않으나 그 안에서 당연히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아직 조금 더 상승 여력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 비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액션을 취했을 때 가장 높은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좋다. 그래서 예. 조금의 상승 여력은 더 갖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께서는 한 10% 정도 더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여지를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라면을 포함한 음식류 sek터 전체 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상승의 룸이 약간은 남아 있다? 네,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아무래도 지금은 기대감이 가장 좋잖아요. 이제 예. 보면 2분기 실적 끝나고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 좋은 시점이 8월 중순부터 이제 9월 초까지
실적 비수기라고 해서 네. 이제 이때 뭐 공장 증설을 하거나 그다음에 이런 액션을 취하는 기업들이 의외로 이제 빠른 주가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농심이 먼저 액션을 취했고 그 뒤를 이어서 그러면 삼양식품도 오뚜기도 같이 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대감. 그래서 같이 섹터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하는 그 기업이 나왔을 때가 사실 이제 그때는 매도를 그치. 해야겠죠. 만약에 이제 삼양식품이 올렸다. 그다음에 오뚜기가 딱 올리면 그때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뒤 이어서 어떤 식품업체가 올리는지 그 올리는 기사를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러면은 매수의 관점으로 지금 뭐 단기 트레이딩으로 본다 그러면 농심은 이미 올린다고 했으니까 아직 발표 안 나는 뭐 오뚜기나 삼양식품 이런 거 보자는 관점이실까요? 사실 매수하기 좋은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어제장이나 오늘 지난주에 매수하신 예. 분들은 조금 더 룸이 남아 있는데 지금은 사실 투자하기 매력도가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니고요. 저는 만약에 그 안에 식품주에서 본다면은 예. 이제 관심주를 찾자면은 CJ 프레시웨이를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고점에서 잘 버티고 있는 구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식품주 내에서 이제 좀 다른 의미에서 간편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최근에 또 외식도 더 비싸서 많이 못하니까 집에서 이제 밀키트 사와서 이제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바뀌는 소비 습관에 따라서 좀 추가적인 매출이 기대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CJ 프레시웨이는 조금 다른 입장에서 관심을 가져보시기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혼밥, 네. 집에서 먹는 혼밥 이런 거에 대한 수혜 포인트도 잡아주셨습니다. CJ 프레시웨이 기억해 보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